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중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1960년대 이후로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산업 역군을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했었고, 이후에는 고등교육 팽창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선 식민지교의 중등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근대적 중등교육은 식민지기 이전부터 태동했습니다. 1899년 4월에 근대적 중학교 설치를 위한 중학교 관제가 공포되었고, 1900년에는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09년 기존 중학교의 명칭은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다시 고등보통학교로 바뀝니다. 고등보통학교에는 12세 이상의 남자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연한은 4년이었습니다. 사진은 경성고등보통학교의 과학 수업 시간 모습입니다. 식민지계의 현실에서 일부 조선인에 대한 중등교육은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 교육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는 식민지기 이전인 1900년 한국 최초의 공립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성중학교의 후신으로 해방 이후에는 경기고등학교가 됩니다. 식민지기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1970년대 중반까지 경성고등보통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명문 엘리트 학교로 이름을 날립니다. 여자들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2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것은 고등보통학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업 연한은 3년으로 남학생 학교보다 1년이 짧았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1년씩 연장되어 각각 5년과 4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과목도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38년의 제3차 조선교육령은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 이후에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리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로 불렸지만 여전히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는 서로 구분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1916년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 조선인 여학생들이 자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에는 일반적인 교과 이외에도 자수 수업 등 당시의 여성교육관에 따른 별도의 교과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실업교육을 위한 학교로 실업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업학교는 처음에는 2년 내지 3년제 학교로 만들어졌는데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입학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년제 보통학교 졸업생을 위한 2년 과정의 실업 보습학교도 있었습니다. 실업학교에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수산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1920년대에 당시 일본에서 임명한 조선 총독이 지금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북청 공립농업학교를 시찰하는 사진입니다. 큰 규모의 근대식 2층 건물과 총독을 맞이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도열해 있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식민지기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도 중등교육의 한 종류였습니다. 식민지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범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관립고등보통학교와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년 과정의 사범과를 두고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했습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이후 5년제 사범학교가 중등과정으로 신설됩니다. 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한 뒤 사범학교 연습과에 편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아동 교육을 위한 소학교 교사 양성 과정과 한국인 아동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 교사 양성 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두 과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사진은 1940년대 청주 사범학교 학생들의 수업 및 단체 사진입니다. 청주 사범학교는 지금은 청주교육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선 조선인 남학생들을 위한 고등보통학교부터 살펴봅시다. 식민지기 초인 1913년에는 단 3개의 고등보통학교만 있었습니다. 2개가 공립, 하나는 사립이었습니다. 새 학교에 재적 중인 조선인 학생 수는 1232명이었습니다. 학교당 400명 정도이고 당시 수업 연한이 4년이었으니 학년당 100명 정도였겠습니다. 같은 해 고등보통학교 교사가 65명이었으니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9명 수준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히 선발된 또는 선택받은 소수 위주의
엘리트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보통학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에 선포되면서 중학교 체계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의 통계는 1937년까지만 존재합니다. 1937년의 고등보통학교는 27개 교였고 그중 11개 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는 15,454명으로 늘어납니다. 고등보통학교의 교과 과정은 일본인 중학교와 달리 차등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일본인 학생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에 재적 중인 일본인 학생도 175명 있었습니다. 1913년부터 1937년까지 고등보통학교는 학교 수에서나 학생 수에서 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급 수준을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일본인 학교는 어떠했을까요? 일본인을 위한 중등 교육기관인 중학교의 경우 1913년에는 단 2개의 학교만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684명이었습니다. 1937년이 되면 16개 교로 늘어납니다. 일본인 학생 수가 7,313명이었고 조선인 학생 465명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 공학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부터는 고등보통학교도 중학교가 되고 통계에서는 조선인 중학교와 일본인 중학교를 구분하지 않아 이후 확대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식민지 정부, 즉 총독부는 중등교육의 확대에 나섭니다. 1938년에는 총 50개의 중학교가 있었고 그중 13개 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1942년이 되면 중학교의 수는 71개 교로 늘어나고 사립학교의 수도 19개 교로 늘어납니다. 사립학교는 거의 조선인 학교였습니다. 1942년의 중학교 재적생 수는 조선인 25,960명, 일본인 11,209명입니다. 1940년 국세조사, 즉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연령별 조선인과 일본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령이었던 10세부터 14세까지의 조선인 남성 인구는 139만 8,317명, 일본인 인구는 3만 1,402명이었습니다. 대략 비교해 본다면 일본인 남성의 경우 학령 인구의 3분의 1이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조선인의 경우에는 남성 학령 인구 중 중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경우 1913년에는 3개 교에 291명의 조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인을 위한 고등여학교는 6개 교였고 일본인 학생 수는 946명이었습니다. 1937년이 되면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수는 21개로 늘어납니다.
조선인 학생이 7,147명이었고 일본인 학생도 1명 있었습니다. 같은 해 고등여학교는 30개의 교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수는 11,337명이었고 고등여학교에 재적 중인 조선인 학생도 587명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는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자 고등보통학교도 바뀌고 고등여학교 통계에 포함됩니다. 학교 수는 54개로 한 해 전 여자 고등보통학교 수와 고등여학교 수를 합친 것보다 3개 많아집니다. 사립학교는 11개 교였습니다. 1942년이 되면 고등여학교 수는 총 71개 교로 늘어납니다. 여성 중등교육도 식민지기 말에 성장을 경험합니다. 사립학교가 12개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수가 15,339명으로 조선인 학생 수 14,313명보다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1940년 인구 기준으로 10세부터 13세까지의 여성 학령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일본 여성 학령 인구의 고등여학교 취학률은 60% 이상이었지만 조선 여성 학령 인구의 고등여학교 취학률은 1.3% 수준으로 남성보다도 낮았습니다. 식민지기 실업학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조선 제학교 일람 자료에 따르면 1913년 실업학교 수는 17개 교로 농업학교 14개 교, 상업학교 3개 교였습니다. 실업학교 학생 수는 1,471명이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 수를 더한 규모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1942년이 되면 실업학교 수는 92개 교로 증가합니다. 농업학교가 절반 이상인 49개 교였고 상업학교 30개 교, 공업학교 9개 교, 수산학교 4개 교였습니다. 전체 학생 수도 24,530명으로 늘어납니다. 식민지기 초기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만 여전히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조선인 학생 수를 합친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 교육을 받고 나면 이후에 어떠한 진로를 택했을까요? 화면의 표는 이미랑의 2022년 연구 논문에 정리되어 있는 1927년 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의 현황입니다. 전체 졸업생 수는 688명이었고 그중 149명이 취업, 237명은 집에서 하는 일에 종사, 191명은 상급학교 진학, 4명은 사망, 기타 107명이었습니다. 상급학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또는 여러 전문학교들, 일본의 구제고등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만주의 전문학교, 대학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체 평균 28%였고 가장 명문학교로 이름을 날렸던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는 35%로 더 높았습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 특히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었던 일종의 엘리트 교육이었고,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며 엘리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중등교육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민지기에는 근대식 중등교육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인문계 교육은 남성은 고등보통학교, 여성은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분리되어 있다가 1938년부터 일본식으로 남자는 중학교, 여자는 고등여학교로 통합됩니다. 식민지기의 중등교육, 특히 남성의 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엘리트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학령인구의 2% 미만이 이 학교들에 진학했고, 졸업 후 상당수가 전문학교,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했습니다.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방 이후 중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